네, 2025년 10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31일부터 에이펙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립니다. 영주 에이펙, 또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많은 뉴스가 쏟아집니다. 대부분이 이재명 잘했다 이런 뉴스들인데 과연 그런가요? 경주 에이펙을 치르는 이재명 대통령, 이번 회담이 만족스럽다면 대한민국 원자력에 감사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수함과 원자력 잠수함 포함해서 한국의 조선업을 미국에 제공하겠다, 마스가로 상당히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박정희 전두환의 업적을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좌파 좌경 일색의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솔직하게 버리자, 이런 얘기를 저는 에이펙을 맞아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각별히 캐나다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오늘 30날입니다. 김혜경 여사는 경주 월정교 수상 특설 무대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 기념 한복 패션쇼를 관람했는데 여기에 특별히 캐나다 총리 부인하고 같이 갔습니다. 다른 정상 관계자도 왔지만 특별히 캐나다 총리 부인을 같이 가서 상당히 환대를 했고 예우를 했습니다. 이 월정교 패션쇼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경주 자주 간 사람입니다. 경주에 가게 되면은 옛날엔 안압지라 그랬죠. 안압시가 대일항쟁기 때 일본 학자들이 지은 이름이라 그래서 지금은 동궁과 월지라고 하는 거는 달이 비춰지는 달월자의 연못지자입니다. 거기 야경이 참 이쁩니다. 거기서 한복쇼를 해도 좋을 텐데 어쨌든 월정교에서 했답니다. 그 캐나다 총리한테, 이 총리 부인한테 김 여사가 특별히 갓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캐나다 총리와 함께 헬기를 타고 거제도에 있는 하나오션을 방문했습니다. 하나오션의 총괄을 하는 김동관 회장이 마스가 아이디어를 냈고 $1,500에 되는 막대한 조선 투자를 미국에 하겠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오션 현장에 간 캐나다 총리는 이번에 우리가 진수시킨 장보고 배치2 일본함 장영실함을 승함했습니다. 승함했다는 거는 사실은 모든 배는 이렇게 부두에서 올라가니까, 계단을 타고 올라가니까 승함인데 잠수함은 이렇게 해치를 열고 들어가야 되죠. 그 안에 내부도 구경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장보고함 안에는 들어가 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캐나다 총리가 감격을 한 모양이에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다. 네.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캐나다가 98년에 영국으로 도입한 빅토리아급 2,400톤짜리입니다. 잠수함 4척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30년이 다 돼가니까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3,600톤이 장영실함인데, 장영실함은 여기서 SLBM을 쏠 수도 있죠. 우리가 이걸 수출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장보고 하면 독일의 하데웨 HDW라고 쓰죠. 그 회사가 만든 209 잠수함이 원형입니다. 209급을 가지고 우리가 장보고 완을 했고, 그 다음에 독일의 하데웨가 만든 게 212함이 있습니다. 212함을 걔네가 수출용으로 만든 게 214함인데 214함을 토대로 우리가 장보고 2를 했고요. 장보고 3는 국산 기술로 했습니다. 근데 그 뿌리로 올라가면 독일이라는 건 뿌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 기업도 숏리스트, 이거는 이제 결승에 올라온 회사죠. 올라왔지만 대한민국도 2개 회사가 올라갔습니다. 하나오션하고 HD 현대, 과거 현대중공업이 올라갔습니다. HD 현대가 있는데도 김 총리가 캐나다 총리를 하나오션으로 모셔간 거는 하나가 더 잠수함에 앞서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함은 하나오션의 전신인 대우중공업에서 건조를 했고요. 현대는 장보고2를 할 때 들어갑니다. 훨씬 더
하나의 전신인 대우가 오래 했었습니다. 이제 캐나다 총리 부인한테 공을 들이는 거는 잠수함 수출하기 위한 건데, 이 잠수함 사업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게 전두환입니다. 가장 이재명을 비롯한 좌파들이 싫어하고 바보로 만들어 놓고, 지금 윤석열도 내란 프레임으로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있는데, 가장 바보로 만든 게 전두환이에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 때 이 잠수함 사업을 했습니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저도 요거는 좀 많이 압니다. 처음에는 현대에서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온갖 수를 다 써서 하는 바람에, 물론 돈질을 했겠죠. 그래서 대우가 가져가서 현대 정 회장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전경련 회장도 내놓고 현대 회장도 명예로 물러나고 다 내놓습니다. 그러고 전두환하고 틀어집니다. 그거는 에피소드고, 그렇게 하면서 대우가 잠수함을 따가지고 지금 세계 최강의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총리도 하나 쪽으로 캐나다 총리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기반이 전두환 때 만들어진 거고, 자,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조선업의 양대 거점이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인데, 이 두 회사는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어요. 73년도에 하나오션은 대한조선공사로 시작됐고, HD 현대는 현대중공업으로 같이 시작됩니다. 73년에 아마 같을 거예요. 원래는 박정희 정부, 이건 박정희 정권이 한 겁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조선소를 하려고 했는데, 박정희하고 현대 정주영 회장은 참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부가 하는 거를 정주영 회장이 노하면서 내가 단독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울산에 현대중공업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는 이 대한조선공사를 했는데, 그 후로 이 정주영 회장이 자동차하고 이쪽 중공업에는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현대중공업은 지금 세계 최고의 조선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주 탄탄합니다. 지금 하나오션이 잘 나간다고 하지만 하나오션보다도 주가가 한 4배, 5배도 높죠. 현대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대한조선공사는 이게 좀 부실하게 운영이 돼서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말기에 대우그룹으로 넘어갑니다. 대우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대우 시절에 이 취약하니까, 일감이 상대로 적으니까 전두환 정부를 최대한 설득해서 그 당시에 전략적으로 하던 잠수함을 갖고 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한동안 세계 1위까지 달렸습니다만은, 이게 2000년에 대우 그룹이 무너지면서 대우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이라는 별도 회사, 그러면서 이제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회사로 있다가 주인 차려주기 하려고 하다가 한동안 현대중공업에서, 그때 문재인 정권이 하도 관건해서 현대가 사고 싶지 않았는데 조건부로 한번 받겠다 했다가 결국은 안 받았고, 그래서 이 주인 없이 떨다가 이 하나가 인수를 했죠. 하나 입장에서는 현대중공업만큼 탄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이 조선업을 잘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마스가도 만들고 캐나다 총리를 모셔오는 이런 사업까지도 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의 요체는 뭔가 하면 조선업을 만든 아버지는 박정희고 한국 잠수함을 시작한 아버지는 전두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에 이런 걸 수출해 보려고 대통령 영물이 나서고 총리가 나서는 무대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죠. 그는 2023년 그때 민주당 대표였나요? 6월 17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류 방류 규찬 대회에서 핵오염수라고 하면은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아예 나는 핵폐수라고 불러야겠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후쿠시마 핵폐수라고 떠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후쿠시마 이 사고가 나고 2011년에 났나요? 제가 그 직후에 후쿠시마에 가서 그 사람 통제하는 지역선까지 가서 다 둘러보고, 제가 방사능 측정기도 가서 찍어보고 거기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취재하고 와서 문제 없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책을 하나 만들면서,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책을 만들면서, 후쿠시마 발전소 바로 뒤에는 야트막한 산이 있어요. 거기에 원숭이 떼가 삽니다. 걔네들은 그 지역에 사는 터줏대감이죠. 사람하고 DNA가 비슷하죠. 거기를 조사하니까 특별히 피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형아나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그 지역에도 텃새가 있죠. 텃새들은 후루룩 날라서 그 폭발한 현장 지붕에도 앉았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들도 변화가 없다. 이런 것까지도 제가 만들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물을 방류하면은 그 물은
후쿠시마 지역 사람들이 어업하면서 접할 거고, 태평양 쪽이니까. 그쪽에 일본이 먼저 접할 텐데, 그쪽에 아무 피해가 없다. 그게 대한민국까지 피해 줄래가 줄 수가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핵폐수라고 선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싫어했던 게 원자력인데, 이번에 이제 일본의 신임 총리, 다카이시 맞죠? 왔는데, 그를 맞이한 곳이 경주에 있는 화백 국제 컨벤션 센터입니다. 화백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 그래서 하이코라 그래요. 하이코. 제가 하이코를 왜 아는가 하면은, 연도가 좀 오래돼서 조금 헷갈리긴 한데, 노무현 정부 때 우리 그 방사성 폐기물, 핵 폐기물을 누가 유치할 것이냐 경쟁을 붙였을 때 경주가 하겠다고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그걸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안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경주에 가면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센터가 있어요. 저는 거기도 여러 번 가봤고요. 그걸 유치해 줬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이 하이코, 화백 컨벤션 센터를 지어준 겁니다. 그건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당시 보도에도 나왔죠. 2012년에 이걸 지은 걸로, 2014년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1,200억 원을 투자해서 이 화백 컨벤션 센터를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센터에서 이 에이펙이라고 하는 거대한 회의의 본회의도 열립니다. 일본 신임 총리를 만나는 데도 여기고, 에이펙 본회의도 화백에서 열립니다. 이게 원자력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이게 원자력 방사성 폐기물 유치해서 세웠다, 한국 수력의 원자력에 돈을 냈다는 얘기는 일치하지 않고, 이 건물이 아주 멋있다. 이 건물은 멋있어요. 그래서 뭐 천마총에 뭐를 본다고. 저도 뭐 여기 뭐 여러 번 가봤는데, 뭐 회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이 건물이 멋지다는 자랑을 하지, 이게 대한민국 원자력 덕택에 쏘졌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경주에 있는 최대의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입니다. 거기 본사가 경주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회의를 하고, 지금 우리가 원자력, 조선 말고도 원자력이 세계적인 기술이 돼 있으면은 한수원의 사장을 불러와서, 이번에 뭐 정의선, 이재용, 김동관, 한화회장 다 불러서 에이펙 정상회담 하는데, 한수원 사장은 왜 안 부르냐 이거야. 화백회에서 회의하면서. 물론 지금 한수원은 사장이 없어요. 황주호 사장이 임기가 끝나서 본인이 사퇴를 했고 후임자를 지금 메꾸지 못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한수원을 두드려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백센터가 원자력으로 지었다는 거, 그다음에 한수원 사장도 부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묵은 데가 경주 힐튼 호텔입니다. 힐튼 호텔은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잠도 자보고. 거기가 옛날에도 무슨 뭐 에이펙인가 뭐 국제회 했던 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은 코롱 호텔인가에 자죠. 그런 호텔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 보문단지에 있습니다. 보문단지는 누가 만든 관광단지냐? 박정희가 만든 겁니다. 그 박정희가 크게 보문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제회의를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주가 이게 이번에 이 대통령이 천마총, 금영총, 금관총 같은 데 선물을 했는데, 모형을. 그 금관을 발굴한 게 박정희 때였고, 박정희는 그러면서 신라 문화재로 하기 위해서 경주 그 읍내에 탁탁탁 붙어 있던 집들을 확 밀어버리고, 경주의 신라 유적지 중심을 확 터버렸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재 단지를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첨성대가 옛날엔 사람이 둘러싸인 공간에 있었는데, 그것도 다 우뚝한데 멋있게 만들었고 해놨죠. 그러니까 지금 경주가 저렇게 큰 대회를 소화할 수 있게 된 거는 박정희가 큰 공이 있었고, 또 이런 회의장을 만든 거는 대한민국 원자력이 해준 거고, 그리고 지금 그 무대를 통해서 한국의 잠수함을 팔려고 하는 그 잠수함은 박정희와 전두환이 만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회의에서 한국의 산업화를 자랑하는데, 산업화를 만든 사람은 흥국 대통령 박정희, 그리고 박정희 사고에 나라가 휘청했을 때 나라를 구해낸 구국 대통령 전두환의 공입니다. 물론 더 뿌리로 올라가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최고고요. 근데 이걸 싹 부정하는 게 DJ부터 시작된 민주당 좌파 세력입니다. 왜 원자력으로 만드는 화백회의에서 에이펙이 큰 회의를 한다? 이걸 감추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는
대한민국 원자력 힘은 알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세력 돈벌이를 위해서 에너지 전환하겠다라고 해서 원자력을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 덕택에 경주에서 회의를 하고 누구 덕택에 지금 잠수함을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왜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을 부정을 해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만 된다고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냈잖아요. 그 원자력을 키운 게 누굽니까? 원자력의 아버지는 이승만이에요. 때를 써서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을 맺어가지고 트리가 마크2라고 하는 원자력을 받아내서 우리가 처음 원자력을 접하게 하고 그걸 토대로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원전, 고리원전을 지은 거는 박정희입니다. 아주 의지를 갖고 했고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APR 1400, 그 뿌리가 OPR 1000, 그 뿌리가 KSMP, 더 올라가면 시스템 80인데 시스템 80은 미국의 컨버스천 엔지니어로부터 기술을 받아서 국산화를 하도록 한 사람은 전두환입니다. 이 산업화 시대, 건국시대의 이 영웅들을 외면하고 어떻게 지금 나라를 이끌려고 합니까? 에이펙을 치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뭐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일본 총리하고 전 세계 정상하고 딱 당당히 할 수 있었던 그 힘.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전혀 꿀리지 않잖아요. 이번에 일본 총리하고 셔틀백을 하는데 이 대통령이 다음에는 일본 차례인데 도쿄에서 하지 말고 일본 지방도시에서 합시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이제 일본이 도쿄가 궁금하지 않은 거 다 아는 거잖아요, 이제.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경제로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일본 뉴욕 타임즈도 보니까 이번에 한국이 미국하고 관세 협상한 걸 보면서 한국이 후발주자였는데 더 협상을 잘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 똑같이 보내. 옛날에 우리 일본하고 하늘과 땅 차이 벌어진 거 이거 붙여준 사람이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이 대통령이 이제 좌파 일변도가 아니라 원자력 잠수함 추진을 하는 걸로 이제 하나의 테이프를 끊었으니까 좌파와 결별하고 김민석 총리의 형 김민훈 교수가 떠드는 촛불 행동 같은 데 끌려다니지 말고 그리고 이제 다시 대한민국을 세운 그런 대통령 반열에 들어섰으면 원자력과 한국의 산업을 중시하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군을 아끼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갈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